네, 오늘 강의는 13.3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네, 13.3에서 첫 번째 파트를 잘 공부하고 나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은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얘기해 보면요. F가 컨저버티브이면 이 적분값이 인디펜던트 오패스이다. 이 방향을 증명을 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미 클로스드 패스에서 적분하면 0인 것과 동치라고 했었어요. 이쪽이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먼저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이 인디펜던트 오패스이면 그 벡터 필드는 컨저버티브이다. 이 방향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오렘 4를 설명하겠습니다. 시오렘 2에서 F가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이면 이 인테그럴이 인디펜던트 오패스이다. 이 방향을 증명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쪽 방향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이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픈이고 커넥티드이다. 이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과 커넥티드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먼저 오픈을 설명할게요. 오픈은 우리가 일변수에서 생각하는 오픈 인터벌, 클로스드 인터벌을 할 때 오픈 인터벌은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점은 그 인터벌의 경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픈 리전, 이 2차원에서 오픈 리전은 마찬가지로 이 리전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점선은 이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D는 이 내부를 이렇게 나타낼 때요. 이 내부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D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오픈 리전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커넥티드는 대충 알 것 같죠? 여기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선으로 이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하나 더 있어서 요거 합집합이 D다. 그러면 커넥티드가 아니고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커넥티드입니다. 아마 보통 3학년 위상수학 시간에 배울 텐데요. 패스 커넥티드하고는 약간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커넥티드와 패스 커넥티드가 똑같은 경우를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커넥티드라고 했을 때는 임의의 두 점이 있을 때 이러한 직선으로서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벡터 필드가 컨저버티브라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 컨저버티브라는 것은 대문자 F 이 벡터 필드가 그레디언트 F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포텐셜 FX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러한 영역 D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어떤 점 하나를 고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 점을 A라고 쓰고요. 이 점을 A 그리고 A, B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x, y는 이 안에 아무런 점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커넥티드니까 다 이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오픈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x, y를 선택했을 때 경계점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x, y가 중심이 되는 어떤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오픈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점이 선택이 되면 여기에서 어떤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없죠. 아무리 작은 원을 그리더라도 이 밖에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포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픈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벡터 필드 F를 여기에서 적분하는데요. 이 기호는 지금 생소한 기호인데요. A, B에서 X, Y까지 라인 인테그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A, B에서 X, Y까지 선적분하는데 라인을 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가정이 뭐였습니까? 이 선적분은 패스를 어떻게 잡더라도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이 적분값은 항상 같다.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시작점으로 하고 이 점을 끝점으로 하는 어떤 선을 이 영역 안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어차피 이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걸 선택해도 이게 값이 같다는 의미로 well defined라는 표현을 써요. 경로가 달라질 때 이 함수값이 달라지면 곤란하죠. 그런데 경로에 상관없이 이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 f, x, y가 잘 정의됩니다. 그래서 well defin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벡터 필드 f의 기호를 x좌표는 p 그리고 y좌표를 q라고 놓고 이 증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이 벡터 필드 f가 컨저버티브라는 것을 보이고자 했는데요. 이 f를 사실은 우리가 추측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고자 하는 건 이 f가 이걸 만족한다. 즉 대문자 f의 포텐셜 펑션이 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포텐셜 펑션으로 만들었던 이 f를 x로 미분했을 때 그 벡터 필드 x좌표 pxy가 나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d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고정했던 a, b가 있고
적분하려고 하는 이 점이 x, y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오픈이기 때문에 x, y가 중심이 되면서 이 영역 D 안에 포함이 되는 이러한 원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x, y인데요. 이것의 왼쪽 점을 하나 잡아서 x1,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는 평행하기 때문에 y 좌표는 똑같고요. x 좌표만 x보다 더 작은 값 x1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고정된 점 a, b에서 x1, y까지 아무런 경로를 그려서 그걸 C1이라고 하고요. x1, y에서 x, y는 x축에는 평행한 이 선분을 C2라고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은 C1과 C2의 합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건 A, B에서 X, Y까지 가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의에 따라서 C1에서의 적분과 C2에서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C1에서의 적분은 다시 한번 A, B에서 X, Y까지의 선적분이 되겠고요. C2를 그냥 이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X 방향으로 편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 앞에 부분은 x는 지금 이 점인데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만 우리가 계산하면 x하고는 상관없는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x로 미분하면 앞부분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을 x로 편미분을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성분이 P하고 Q가 되어 있는 이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 값은 P dx 더하기 Q dy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서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C2에서 적분하는데요. C2를 매개화하면 x의 좌표는 t라고 쓰고 t는 x1부터 x까지 변한다고 쓰면 되겠고요. y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개화된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y는 변화율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0이 돼서 사라지고요. 이 앞부분만 살아남는데요. x 대신에 t를 대입하니까 p에다가 t, y가 되고 y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다가 x't dt가 되는데 x''t는 그냥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x1부터 x까지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t에 관한 적분인데 지금 변수가 t예요. y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이렇게 x로 적분을 하고 다시 x로 미분을 하는 식은 그냥 x를 대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t 대신에 x를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답은 px, y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 이 f를 x로 편미분한 식은 벡터 필드의 x 성분 px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식을 하나 얻었어요. 네, 이번에 두 번째 파트도 첫 번째 파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a, b에서 x, y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하게 점을 하나 잡아서요. 그것의 y좌표를 x,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에서 x, y1까지 가는 임의의 경로를 C1이라고 하고요. 이 선분을 C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경우와 똑같이 C1에서 C2까지 이어지는 패스를 C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fx, y는 a, b에서 x, y까지 이 벡터 필드를 적분하는 건데요. C1과 C2의 적분으로 표현이 되고요. C1은 역시 a, b에서 x, y1까지 적분이고요. C2 적분 남겨두겠습니다. 이번에 보이고자 하는 것은 f를 y로 미분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y로 미분하는데 이거 역시 y에 상관없는 수니까 0이 되겠고요. 일단 y로 편미분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벡터 필드 x 성분을 p, y 성분을 q라고 하면 똑같이 이 부분이 되고요. C2는 x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이 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써볼 거예요. x는 x로 똑같고요. y는 t라고 쓰고 t의 범위는 y1에서 y까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건 사라지고 q 대신에 x, t가 되겠고요. t의 범위는 y1부터 y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로 편미분 해주면요. t 대신에 y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q, x,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를 y로 편미분하면 q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얻은 이 결과와 조금 전에 얻은 이 두 개의 결과를 합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의 x좌표를 p, y좌표를 q라고 쓰면 이 p라는 것은 f를 x로 편미분한 거, q는 f를 y로 편미분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이 포텐셜 펑션 f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 필드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결과는 이 f가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정리 theorem 4를 증명했어요. 이 적분이 independent of path면 이 벡터 필드가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이다. 이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증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오픈 커넥티드 리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벡터 필드가 언제 컨저버티브가 되느냐 그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이제 적분에 관해서 이 조건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분에 관련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더 간단한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fxy는 pxy 그리고 qxy로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가정이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 p와 q는 Continuous First Order Partial Derivative, 그러니까 일개 편미분이 항상 연속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아주 중요하게 쓰일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P와 Q가 만족할 필요 조건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P를 Y로 편미분하고 Q를 X로 편미분했을 때 이 D에서 같다입니다. 이 순서가 조금 헷갈리죠. 앞에서 했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랑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P를 Y로 미분하고 Q를 X로 미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증명은 매우 쉽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 대문자 F가 컨저버티브니까요. 이 정의에 의해서 포텐셜 펑션 F가 존재해서 벡터 필드는 이 포텐셜 펑션 F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분별로 써보면 지금 2차원만 다루는 거예요. P는 F를 X로 편미분한 거, Q는 F를 Y로 편미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P를 Y로 편미분한 것은 P에다가 요걸 대입을 하니까요. F를 먼저 X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Q를 X로 편미분한 것은 Q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F를 먼저 Y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X로 편미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입장에서 보면 왼쪽은 F를 X, Y 순서로 편미분한 것이고요. 여기는 F를 Y, X 편미분 순서대로 계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같아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었느냐면 섹션 11.3에서 밑에 있는 이 클레어 정리를 공부했었어요. 이게 뭐였느냐면 F의 두 번 편미분한 것의 순서를 언제 바꿀 수 있느냐면 이 F가 두 번 편미분 가능하고 두 번 편미분한 함수가 연속일 때 바꿀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정에서 P와 Q가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F 입장에서는 두 번 편미분한 것이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P가 F를 한 번 편미분했는데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것도 연속이니까 F 입장으로서는 두 번 미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클레어 정리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Theorem 5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F가 컨저버티브이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증명한 건 이 방향이죠. F가 컨저버티브이면 그리고 F의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 다음 방향은 이쪽 같죠? 네, 이쪽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증명했던 Theorem 5의 반대 방향입니다. 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성분 함수들은 역시 Continuous First Order Derivative를 가지고 있고 이번엔 반대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F가 컨저버티브이다 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항상 되지 않고 여기에도 이 리전에 조건이 있어요. 오픈이고 오픈은 아까 설명했었고요. Simply Connect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D가 Open Simply Connected Region이면 아까 Theorem 5의 반대 방향도 성립한다가 Theorem 6입니다. 그런데 다만 증명은 지금 할 수 없어요. 13.4에서 그린 정리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요. 이것의 응용으로서 이 Theorem 6을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고 오늘은 이 팩트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Simply Connected Region이 이제 무슨 뜻이냐인데요. 아마 이것의 정확한 설명은 보통 2학년 벡터 해석 또는 3학년 복수 해석 시간에 이 정의를 배울 텐데요. 오늘은 그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역이 이렇게 오픈 셋이 있는데요. 이게 심플리 커넥티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밧줄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잡고 있을 거예요.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밧줄을 다 잡아당겨서 수거할 수 있으면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에요. 그런데 수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가 이렇게 돼서 리전이 이 안에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마치 구멍이 있는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때 물론 밧줄을 이렇게 하면 잡아당길 수 있죠. 하지만 임의의 밧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양쪽에 잡아당기면 여기에 걸려서 더 이상 다 수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고요. 이런 경우는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미적분학 수준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은 이 가운데 구멍이 없는 것이고요.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섹션 13.4 그린 정리를 공부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증명은 못했지만 이 반대편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Theorem 6은 리전이 오픈 심플리 커넥티드가 되면 이 반대도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13.3에서 완성하려고 했던 그림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벡터 필드가 컨저버티브이다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을 이 그림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적분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미분에 관련된 것이고 사실은 이 다리를 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Theorem 4 증명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네, 조금 길지만 아주 재미있었던 13.3의 일단 두 번째 내용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몇 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